이제 두 번째 문제 풀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원전에 대한 풍부한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그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두 번째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어주시죠. 네, 이제 지금 주목해야 할 섹터를 하나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2차 전지, 2번 반도체, 엔터, 게임, 자동차, 조선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리튬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CATL에서 채굴을 잠시 중단했죠. 이에 따라서 리튬 가격 연중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드로 리튬은 물론이고요. 에코프로 형제주들도 시장 낙폭 대비 잘 견뎌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번 2차 전지 선택이 될지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으로는 반도체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 인텔 일병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인텔은 좀 경영난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 10% 지분 취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기업 챙기기에 나서니까 국내 기업들 좀 셈법이 복잡해졌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3번과 4번의 경우에는 엔터와 게임인데 오늘 정말 메말랐던 시장의 한 줄기 빛 같은 섹터였습니다. 5번에는 자동차입니다. 7월에 자동차 수출 계속 호조세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코스피 시총상이 모두들 파란불을 켤 때 자동차, 현대차, 기아는 오늘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선인데요.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노란 봉투법 조금은 엇갈리고 있는 흐름인데 이 흐름 안에서 다시금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까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두 분이 주목하고 계신 선택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수익을 올려야 하는가? 지금 눈여겨봐야 할 섹터를 골라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2차 전지 그리고 그 옆에 하트까지 그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느낌표 그려주셨습니다. 우리 성화준 매니저님은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그동안 많이 주목을 하시기도 했는데 오늘 자동차가 목록에 있었음에도 반도체를 선택하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계속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부분들은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지금 이미 회복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뭐 메모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반등세가 나온 지 오래됐고 여기에 또 수출 데이터까지도 아쉽지 않게 계속 잡혀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인 노이즈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발표될 반도체에 대한 관세 우려가 시장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빠지지도 오르지도 못하는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시장의 뉴스만 가지고 이 종목에 투자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것 같았으면 이 시장에서는 모두가 주식시장에 고래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래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입장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한 우려는요. 일단 우리 한국 시장이 물론 우려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부분은 중국 시장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을 이끌어내면서부터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에서는 최대 수혜국으로서의 이 또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저는 관세에 대한 우려는 그냥 일시적으로 좀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진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악재가 생길까?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스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 그러면 저는 우려가 안도로 돌아서면서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모멘텀도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재료가 저는 너무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중국에서도 최근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풀어주고 있죠. 이번에 방송국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콘텐츠 수입해서 할 수 있게끔 열어준다. 그거 왜 할 것 같으세요?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동맹국에 대한 기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미정상회담이 주변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기재부에 따른 흐름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전략산업에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반도체, 그죠? 그리고 이 원전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노이즈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쉬어간다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투자의 확대 이런 모멘텀들이 시장에 강력하게 작용되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멈추고 쉬고 있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소부장 종목들의 상승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집중하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해나 대표님인데 2차 전지 그리고 그 옆에 하트 그려주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또 신재생 쪽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떤 포인트들로 눈여겨보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2차 전지를 현재 가장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실적입니다. 정말 장기간의 실적 바닥 구간을 넘어서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2년 전 매일의 상승 역사를 기록했던 에코프로를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이 에코프로도 드디어 올 1, 2분기 연속 흑자로 이 수익성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최근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이 상반기 조정을 거치면서 퍼나 PBR이 정말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보시면 사실 정말 고점 대비 하락률을 봤을 때 기가 찬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 2차 전지 또한 대한민국 주력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배터리의 25에서 30%가 지금 이 한국 기업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회복은 당연히 이 실적 회복으로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전기차 외에도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폭의 성장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인데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 ESS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성장세에 따라 이 전기차 캐즘을 또 이 ESS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리튬 가격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리튬, 니켈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제 안정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배터리 제조 업체들이 이 마진 회복이 가능해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완전하게 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 시점 중장기적 섹터 투자로는 이 하반기 내내 저는 앞으로도 점진적인 상승을 꾸준하게 반도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볼만하다 하면 저는 2차 전지는 하반기 연말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해 나갈 것으로 흐름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이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신재생에너지 쪽도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일단은 결론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미국의 세액공제 지침 완화는 친환경 투자에 당연히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친환경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을 해 주셔야 할 섹터는 바로 태양광인데요.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이 설치가 단순하기 때문에 지침 충족이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일 태양광 회사인 퍼스트 솔라도 9%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기간 또 이 바이든 정부에서 핵심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또 눌려있는 흐름을 보였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재료를 통해서 다시금 상승을 좀 도모할 수 있는 시기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대표로는 또 OCI 홀딩스를 하나솔루션보다는 왜냐하면 케미컬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OCI 홀딩스를 국내 주식에서는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눈여겨보고 있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단중 장기 이렇게 좀 좋은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알아봤고요. 원전은 앞서서 저희가 다룰 때보다는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13에서 14% 정도 하락, 한전기술이 13%대 하락, 한국전력 8%대 하락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20분 남았는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끝까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